첫 번째는 이제 생명체의 구성에 대해서 볼 건데, 생체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기물의 정의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소와 에너지다. 여러분은 책을 펴놓으시면 되고요. 그 책에서 지금 현재 또 필요한 게 딱 하나가 더 있죠. 연필. 같이 이렇게 밑줄만 그어보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싱크로율이 똑같을 거니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기물이 탄소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생명체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런 걸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기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생물에서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자로 표현을 해요. 전자, 일렉트론이요. 화학에서는 전자 하면 무조건 가벼운 전자거든요. 가벼운 전자니까 잘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물에서 전자는 무조건 고에너지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볍다라는 의미는 하나도 안 쓰이고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탄소, 그냥 탄소. 이게 탄소 성분이 많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저 탄소라고 하는 건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운데 이제 공유결합을 하다 보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전자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저렇게 공유결합하는 전자쌍을 결합선 하나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혹은 탄소와 수소다. 탄소와 수소 같은 케이스도 역시 전기음성도가 비슷해요. 탄소와 탄소, 그 다음 탄소와 수소. 전기음성도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역시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니까 전자들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들을. 그 전자들은 무조건 고에너지 전자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 자, 이제 아셨죠? 유기물이 무엇인지. 탄소가 생명체의 골격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다. 탄소는 기본적으로 유기물을 구성하는 주 성분에 해당하는데 주기율표 14족에 있어요. 주기율표 14족에 있기 때문에 결합선이 4개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결합선이 4개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다양한 결합이 가능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원소 중에 가장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탄소예요. 이 결합선 4개가 공유전자쌍을 말하는 건데 이 공유결합을 4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다양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탄소를 유기물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같은 케이스가 전기음성도의 좀 중간형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우선 전기음성도가 중간이니까 다양한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간이면 여기도 친하고 저기도 친하고 거기도 친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뭐 극단에 치우쳐 있으면 잘 못 친하잖아요. 그냥 중간에 있으니까는 얘랑도 친하고 좀 다른 애들이랑 친할 때 좀 얘랑도 친하고 가운데 있으면 여러 가지 성분이랑 다 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기음성도가 중간형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전자를 보유할 수 있다.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생물은 세포 내 환경이에요. 세포 내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포 내 환경은 물이 많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생물의 대전제는 물이 많은 세포 내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기물은 주로 탄소, 수 간의 결합이 많으니까 전기음성도가 중간형 아니겠습니까? 전기음성도가 비슷한 애들끼리 저렇게 만약에 있어버리면 전자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으니까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같이 가운데다 딱 놓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다 딱 멈춰 있으니까 이걸 소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소수성. 그러니까 소수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수성인 저 유기물 상태가 돼버리면 물속에서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이 떨어져요. 반응이 떨어지고 오랫동안에 전자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다. 오랫동안 전자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속에서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다. 왜? 이게 소수성이니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CO2 같은 케이스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이 공유결합선이 있는데 공유결합 전자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음전을 띄어요. 그러니까 부분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부분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죠. 물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빨리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 손실. 에너지를 빨리 날려버리니까 에너지 저장성이 떨어져요. 유기물 같은 케이스는 탄소, 수소니까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는 뭐 많은 전자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에너지 저장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셔야 될 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가 주 성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럼 생명체는 다양성을 띠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1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같이 또 책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먼저 제가 내용을 좀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꼭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샤프로 아니면 색연필로 책의 밑줄만 계속 그어보시면 필기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눈으로만 쭉쭉쭉쭉 보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변이사 금방 합격할 겁니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화합물이다. 알겠죠? 산소와 생명체의 골격으로 가장 적합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공결합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다양성을 띠게 할 수 있다. 그럼 생명체는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 플러스 에너지 저장성,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 알겠죠? 4개의 공결합 가지 형성 가능하고 플러스 에너지 저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례로 갈게요.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의가 있습니다. 이성질체의 정의는 분자식은 동일한데 컨피규레이션이 다르다.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유결합을 파괴를 시켜야지만이 구조가 일치가 되는 것을 컨피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유결합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구조적 일치성을 가져올 수 없다. 이게 컨피규레이션. 그다음 컨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컨포메이션 차이가 있다. 이 말은 공유결합을 깨지 않고서도 일치시킬 수 있다가 컨포메이션이고, 컨피규레이션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공유결합을 파괴해야지만이 구조적 일치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건 컨피규레이션.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결합 파괴가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식이 다른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조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기물의 다양성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강에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이성질체입니다. 아시겠죠?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먼저 구조 이성질체가 있어요. 정의는 공유결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의 차이가 나타난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펜탄과 메틸부탄이 존재하고 있다. 책에 들어있죠. 펜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나머지 수소를 다 채우면 돼요. 수소를 다 채우면 된다. 수소를 다 채우면 되니까 탄소 5개에다가 수소가 12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 맞죠? 그 펜탄입니다. 근데 메틸부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있고 탄소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메틸부탄이라고 그래요. 분자식은 똑같습니다. 탄소 5개에다 수소 12개요. 그 유기물 맞죠?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양성을 띠고 에너지 저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컨피규레이션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치가 안 돼요. 그냥 갖다가 연결하면 절대로 일치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일치가 될 수 있냐면
공유결합을 깨야 돼요. 공유결합을 깬 다음에 이 두 개의 탄소를 한쪽으로 갖다 이어 붙여라. 이래야지만 이게 두 개가 일치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공유결합을 반드시 깨야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성질체 관계라고 한다. 이성질체가 뭔지 아시겠죠? 이성질체를 쉽게 표현하면 다양성을 띠게 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생명체가 다양성을 띠는데. 유기물의 다양성을 띠게 하는데 생명체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포도당과 과당이 있어요. 포도당과 과당도 구조 이성질체거든요. 분자식은 C6H12O6로 동일해요. 단수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동일합니다. 근데 구조 이성질체 관계거든. 구조 이성질체 뭐라고 해? 컨피그레이션의 차이가 있다. 포도당 같은 케이스는 여기 카르보닐기라고 하는데 카르보닐기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탄소입니다.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탄소가 탄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걸 카르보닐기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붙어 있어요. 두 번째 탄소에. 이거 나머지 탄소고요. 나머지는 굳이 나타내지 않을게요. 끝부분에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가 포도당, 중간에 존재하고 있으면 과당, 분자식은 둘 다 C6H12O6. 절대로 컨포메이션의 변화를 통해서는 일체될 수가 없고 컨피그레이션, 공유결합을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결합을 파괴한다는 게 이걸 갖다 끊어야 돼. 얘를 갖다 끊어가지고 이걸 갖다 끊어서 여기 탄소 없잖아요. 끝에는요. 그죠? 이걸 갖다 끊어서 이걸 갖다 바닥에다 갖다 붙여야 돼. 맨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수소를 갖다 붙여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컨피그레이션, 공유결합의 파괴가 필요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기하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중결합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적 배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어볼게요. 그 이중결합이라고 나오면 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불포화 탄화수라고 그래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중결합을 우리가 왜 불포화 탄화수라고 부르는 것이냐? 자, 만약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소가 포화된다 그 말이거든. 수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수소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들어간 것. 이런 거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포화됐다는 얘기예요.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은 이게 불포화라고 하거든요. 불포화. 탄소는 결합선이 4개 나가니까 2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다 수소 붙이고 단일결합이면 수소를 포화라고 하고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었다 그러면 수소가 만땅 안 차죠. 최대로 안 차죠. 그런 건 나쁜 말이니까. 그죠? 최대로 안 차고 4개밖에 안 찹니다. 원래 6개가 차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걸 불포화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하 이성질체는 기본적으로 불포화 결합, 이중결합을 기본으로 공간 배열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그럼 저 이중결합을 기본으로 해서 공간 배열의 차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하나 치환기가 들어가는데 치환기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 기하 이성질체를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수소가 이렇게 붙고 수소가 붙어 있다. 그렇죠? 탄소 2개에다가 수소 2개가 붙었습니다. 치환기가 들어가는데 치환기를 X라고 합시다. X. 공간적 배열이 같은 방향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청력이 심해요. 청력. 스테릭 힌더런스라고 하거든요. 그죠? 좀 경직성이 있다. 좀 긴장성이 있다.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자리가 낑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반대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굉장히 안정성이 있겠죠.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고요. 불안정성. 같은 방향에 있으면 불안정하고요. 반대 방향에 있으면 청력이 최소화가 되니까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시스 불포화라고 그래요. 시스 불포화 결합이다. 반대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트랜스 불포화 결합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성이 있으니까 몸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혈관에 축적이 돼요. 혈관에 축적이 되니까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겠죠. 빨리빨리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혈관에 축적되면은 동맥경화증 걸린단 말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안정성이 있으니까. 역시 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성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예시가 시스 결합이 있고 트랜스 결합이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성질체는 광학 이성질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광학 이성질체다. 그렇죠? 거울상 화합물이다. 좌우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 오른손이 있잖아요. 손가락 5개죠. 근데 엄지가 어느 쪽 가리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왼쪽을 가르치면 여름에 볼 때는 여름에 오른팔이겠네요. 제 위주로 할게요. 제 위주. 저 기준으로 보면은 엄지가 왼쪽을 가르치죠. 제 오른손에. 그다음에 왼손이 있죠. 왼손. 구조는 뭐 지금 현재 손가락 5개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방향성이 좀 달라요. 엄지는 지금 현재 얘는 왼손 가르치고 왼쪽 가르치고 있고요. 저의 기준으로. 왼손 같은 케이스는 엄지가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 5개인 건 똑같지만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겹쳐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다양성이거든요. 손가락 5개는 똑같지만 절대로 겹쳐질 수가 없다. 방향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이다 그 말이에요. 좌우 비대칭인데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요.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같은 케이스가 우리가 저 좌우 비대칭이 같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생물에선 LD폼이라는 얘기를 해요. L폼이 존재하고 D폼이 존재하고 있다. L폼, 그러니까 D폼이 존재하고 있다. 저게 지금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주로 D폼이 우세하다. 탄수화물 같은 케이스는. 탄수화물은 분자식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방향성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폼, 이게 우리가 우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미노산 같은 케이스는 L과 D가 있을 때 분자식은 똑같은데 좌선성, 좌측 방향성, 이건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L폼과 D폼이 있는데 다양성을 띌 거 아니에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성하는 성분은 똑같은데 방향성이 어느 쪽 방향인가, 방향성이 어느 쪽 방향인가에 따라서 또 구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탄소 때문에 결합선 많이 나타나고 전기음성도 중간이니까 여러 가지 물질과 결합도 하니까 지금 현재 다양성을 띠는데 또한 이성질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정말 무한정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양성의 끝판왕이다. 그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책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질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분자식이 동일하지만 컨피그레이션이 다른 화합물이다. 이해 가시겠죠? 이제 5개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조 이성질체, 공유결합의 배열 자체가 다른 화합물 간의 관계다. 펜탄과 메틸부탄이다. 직선형이죠. 메틸부탄 보시면 컨피그레이션의 차이가 있다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케이스가 지금 현재 기하 이성질체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의 배열은 같지만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열이 다르다. 알겠죠? 시스 이성질체와 트랜스 이성질체에 해당한다. 시스는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잖아요. 불안정성이 좀 심해요. 트랜스는 반대 방향으로 놓이잖아요.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성이겠죠. 이해가시겠죠? 다양성을 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서로 거울상을 지닌 화합물 간의 관계에 해당한다. 방향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좌선성과 우선성이다. 좌쪽과 우선성에 해당합니다. 대운의 경우에 있어서 S, 보통은 유기학에서는 RS라고 하거든요. 생물에서는 LD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S가 지금 현재 L폼이고요. R을 우리가 이제 D폼이에요. D폼은 우선성이고요. L폼은 좌선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L폼이 왼쪽 손이죠. 왼쪽 손. 그래서 좌선성이라고 그래요. 좌선성. D폼은 지금 오른쪽 손이죠. 방향성이 오른쪽 손. 그래서 지금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 둘 중 하나만이 생물학적 활성을 보인다. 저게 구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양성을 띠게 되는 거죠. 왜? L폼도 되고 D폼도 되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니까 다양성이 뛰어나다.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은 R이다. R은 우리가 보통 이제 D폼 우선성, 당. 아미노산은 L이다. 그죠? 보통 똑같은 단어인데 생물은 LD라는 말을 선호하고요.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는 RS를 선호해요. 거울상 이성일체는 입체적으로 포개어질 수 없다. 포개어질 수 없죠.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 이거 오른손과 왼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겹쳐질 수가 없어요. 방향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작용기의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걸 따지는데 프라이어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따지는지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얘가 지금 비교해 드리면 여기가 1등이죠. 저 세계에서 그 메틸기가 있고 2등이고 여기가 지금 수소가 3등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따지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이거를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1, 2, 3이잖아요. 얘 세 개의 순서가. 우선성이죠, 방향성이. 그럼 D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 현재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요. 얘가 3등이거든요. 우선도를 따질 때. 그럼 1, 2, 3을 한번 봐보세요. 좌선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L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저 프라이어티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3번이요. 입체 특이적인데 생체의 효소나 기타 단백질은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구분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단 두 개가 있는데 너보고 선택해봐. 그게 훨씬 더 다양한 거예요. 그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유기물이 다양성을 띠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이성일체였습니다.